최태성, 정선아의 이야기 한국사. 안녕하세요. 큰별 최태성 선생님과 JSA 정선아 선생님이 함께 준비한 이야기 한국사. 오늘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신라 진흥왕과 백제 성왕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관산성의 비밀, 진흥왕 대 성왕, 이렇게 선생님이 부제를 좀 달아봤는데요. 신라 진흥왕 하면 떠오르는 거 우리 친구들 얘기 좀 다 해봅시다. 해봐야 돼요. 한두 개라도. 빨리 지금 듣다가 생각나는 거 한두 개라도 얘기해봅시다. 진흥왕 하면 떠오르는 거. 그쵸. 한강유역 차지. 불교 융성. 대가야 멸망.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영토는 심지어 무려 함경도까지 진출. 여기저기 다니면서 비석 세운 거. 예, 이 중에 한두 개라도 얘기할 수 있으면 그대는 멋쟁이, 그쵸? 예, 여러 가지가 떠오를 텐데요. 우선 오늘은요, 이 신라의 진흥왕과 백제의 성왕이 콜라보로 한강유역을 찾은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파야흐로 5세기, 고구려가 정말 잘 나갈 때입니다. 워낙에 센 고구려가 쭉쭉쭉쭉쭉 지금 남하하고 있다 보니 신라와 백제는 동맹을 맺게 됩니다. 신라 백제 크로스. 이를 뭐라고 하느냐? 신라의 라, 백제의 제, 나제 동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고한 두 나라의 동맹은 6세기까지 쭉 이어지는데 짜잔! 드디어 6세기 중반 551년 신라의 진흥왕과 백제의 성왕이 힘을 합쳐 고구려 공격에 나섭니다. 그래서 그 당시 외부의 침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고구려의 후미를 공격하여 승리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장수왕에게 빼앗겼던 한강유역의 6개 지역을 회복했고요. 신라는 또 한강유역의 10개의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렇게 백제와 신라가 함께 고구려에게 뺏겼던 땅을 되찾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요. 고구려에 맞서기 위한 백제와 신라의 동맹, 나제 동맹은 성공적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2년 뒤 진흥왕이 가야의 왕족 출신이었던 김무력 장군을 시켜서 백제군을 급습하고요. 백제가 차지했던 한강 하류 지역을 빼앗아버리고 여기에 새로운 주를 설치해버립니다. 100여 년간 유지되었던 나제 동맹이 깨지고 공격적으로 신라가 한강유역을 독점한 이 사건을 진두지휘한 진흥왕의 나이, 그때 20살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백제의 성왕,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이 성왕이 어떤 왕입니까?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고 사비성으로 천도하며 백제 도약의 역사를 새로 썼던 임금이 바로 성왕입니다. 성왕은 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라 공격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총사령관으로 태자인 여창을 임명했다라고 합니다. 사료에 따라서는 창이라고도 합니다. 이 태자는요, 관산성으로 쳐들어갑니다. 관산성은 신라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만 아니라 한강 하류 지역에 머무는 신라군의 보급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지금의 충북 옥천 지역입니다. 이 관산성을 두고 신라와 백제가 운명을 건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관산성은 백제가 잠시 점령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제 백제군이 본진을 설치하고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성왕이 바로 이 관산성에 오게 됩니다. 성왕은 친히 군대를 이끌고 적진으로 달려가는데요. 이때 진흥왕이 바로 이 관산성에서 성왕을 죽게 합니다. 진흥왕이 직접 죽인 건 아니고요. 고관 도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사료에 나오는데 어찌되었건 성왕을 급습하여 목을 베었고요. 그 여세를 모아서 신라군은 다시금 관산성을 되찾습니다. 이 전투에서 백제는 왕을 비롯해 엄청나게 높은 관리 좌평이라고 하는데요. 좌평 4인과 자그마치 29,000명에 이르는 군사를 모조리 잃게 됩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단 한 필의 말도 그냥 돌아간 것이 없다라고 기록해야 할 만큼 백제에게는 치명적인 최후였습니다. 이렇게 백제 성왕을 죽이고 한강유역을 독점한 신흥왕, 이제 거칠 것이 없이 쭉쭉쭉쭉쭉 올라갑니다. 북쪽으로는 고구려 영토인 함경도까지 진출을 하고요. 한강유역을 독점으로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한강유역에 있는 당항성을 통해 중국과 직접 교류하며 바야흐로 신라의 최고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특히 이 진흥왕은요, 영토를 확대하면서 자신이 점령한 지역마다 비석을 세운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한강유역에 세운 북한산 순수비, 단양신라의 적성비, 대가야를 멸망시키고 세운 창령비, 함경도 지역을 차지하고 세운 마운령비, 황초령비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순수비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선생님, 순수비가 뭔가요? 맑게 자신있게 순수한 내 피부, 이 순수 절대 아닙니다. 예, 그 순수 아니고요. 청순, 순수 요쪽 아니고요. 예, 순수비는 임금이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닌다. 이게 바로 순수입니다. 바로 내가 행차하고 지나간 그곳에 비석을 세움으로써 여긴 바로 내 땅이야, 신라 거야 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정비합니다. 화랑도라고 하는 건 청소년 수련단체이자 집단인데요. 젊은이들을 함께 모여서 수련하고 생활하고 훈련하고 먹고 자게 하게 하는 겁니다. 화랑도의 우두머리는 화랑이라고 하는 진골 귀족이고요. 그 아래 낭도라고 해서 여러 명을 한 팀으로 화랑과 낭도 이렇게 꾸려서 생활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팀으로 구성을 하면서 먹고 자고 싸움하고 신분이 달라서 함께 할래할 수 없는 이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가조직화해서 쫙 재정비한 게 바로 이 진흥왕 때예요. 이쯤 되니까 이 진흥왕 때의 화랑도가 나중에 통일의 위협을 달성할 때까지 핵심 조직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이런 위협을 남긴 진흥왕,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정복군주, 전성기 때의 신라의 군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흥왕의 뒤를 이어 진지왕, 진평왕, 선덕여왕, 진덕여왕, 그 다음에 태종무열왕, 문무왕, 바로 삼국통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진흥왕 이후 7세기 한반도 제1탄 그 격동의 역사 속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국사 JSA 정선아였습니다.